국민 라디오. 네, 2부 월요일 순서 옥선희 씨가 영화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옥선희의 영화 읽기.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왜 지금 옥선희 씨가 이제 북촌에서 게스트하우스, 아주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묵고 계시는 이탈리아에서 온 네. 엄마와 아기가 네. 색다른 또 체험을 했다면서요. 아, 네. 토요일에 같이 인사동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네. 같이 지난 토요일에 나갔는데 네. 경찰이 엄청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아봤더니 청계광장에서 좀 네.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같이 갔고요. 네. 갔는데 사브리나가 아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행진하다가 막 이렇게 촛불이랑 이렇게 아이를 구해주세요. 그런 게 종이에 쓰여 있는 네, 네. 그런 걸 줬는데 네. 애들을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외국 애가 5살짜리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많이 사진도 찍으셨어요. 그래서 네. 괜찮겠어? 뭐 혹시 그랬더니 좋은 데 쓰시면 괜찮다고. 그러고 또 어제는 안산에 가서 거기 추모공원 거기 가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네. 가봤고 엄청 울고 와서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역시 네. 어머니 마음은 세계 네. 어디나 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영화 얘기가 길 것 같아서 댓글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피아님 토요일 음악회 잘 갔다 오셨다고 하셨고요. 게으른 농부님, 터미널에 불이 났다는 소식 왜 자꾸 사고가 날까요? 하셨어요. 지금 계속 뉴스를 검색하고 있는데 9시 29분에 일단 불은 꺼졌는데 상황 파악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네오미양님,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휴가 썼는데 아침 방송 목소리 달달합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쉬면서 사용료 자동이체 신청과 5월 사용료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휴일을 아주 저희 국민TV를 위해 써주셨네요. 쿨쿨님,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처음으로 방송 들어요.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셨네요. 국민 카페에서 잠시 뵌 적이 있는데 방송 들으니 반갑습니다. 네. 근데 닉네임을 제가 그때 안 여쭤본 것 같아요. 쿨쿨님이라고 제가. 근데 오늘 해외에 계신 분들 소개를 많이 드렸더니 신내린 짱돌님 개그 한 판 날려주셨습니다. 여기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네. 토끼우리님은 경향신문에 나온 세월호 생존자 한 분의 기사를 공유 링크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영화 얘기로 들어가죠. 오늘 어떤 영화? 네, 요즘 모두 다 치유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서 네. 그림을 보시면서 좀 치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네. 여성 화가에 대한 네. 그런 이야기를 한 편 골랐어요. 네. 종교와 자연으로부터 배운 화가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세라핀. 영화 제목은 세라핀이고요. 세라핀. 네. 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세라핀 루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프랑스 화가인데 사실은 한여 출신에다가 전혀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그래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엔 정신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화가에 대해서 고른 이유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술가를 어떻게 네. 평해야 하는가? 네. 혹은 그렇다면 예술의 본질은 무엇이고 예술가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전문가가 이 사람 작품 좋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예술이 되는 것인가? 그럼 그 전에는 예술이 아니었던 것인가? 네. 또 그리고 조명되지 못하는 여성 예술가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예술을 수용하는 자세도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네. 이렇게 막 띄워주면 그때서야 우리가 막 이렇게 다시 작품을 보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이웃에서 누가 멋진 그림을 그리더라도 대강 보다가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이 사람 작품 좋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다시 보는 뭐 그런 문제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네. 세라핀이라는 영화를 골랐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프랑스에서는 좀 보여요.
네. 누구예요? 에릭 사티의 연인으로 하는 수잔느 발라동이라는 여자 네. 뮤지컬로 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도 참 정말 그래요? 색다른 네. 전혀 미술 공부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미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용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일요화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미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네. 채 주말마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 화가들을 좀 경멸조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게 전통적인 미술의 원칙을 떠나서 본능과 무의식을 통해 작품을 제작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일요 화가들의 작품을 소박파, 나이브 이런 말로 용어로 네. 부른다고 하고요. 아르비브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정신분열증 환자라든가 아마추어 화가들이 그리는 아주 순수한 그림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입체파가 아프리카 조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네. 표현주의가 남태평양의 원시 예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네. 이런 소박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미술사에서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아르비브라고 한다고 그러고요. 네. 또 원생 예술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미술 수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몰입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인데 대표적인 화가가 세반원이었던 일요화가 출신의 앙리 루소가 있고요. 네. 네, 측량기사였던 앙드레 보샹, 자신의 그림을 길거리에 걸어놓았다가 화상의 눈에 들어서 화가가 된 까미유 봉부아 이런 화가들을 원생 예술가라고 한다고 그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세라핀 루이도 바로 여기에 속하는 그런 화가가 되겠습니다. 네. 세라핀 영화는 감독이 마르탱 프로버스트고요. 소설가이기도 하고 연출가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주연을 맡은 배우가 욜랑드 모로인데 벨기에 배우고요. 감독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벨기에 배우를 같은 외모나 이런 게 약간 좀 비슷했어요. 네. 그다음에 울리 터커라고 그 남성 그 주연 배우는 그 베트남에서 태어난 독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독일을 대표하는 그런 배우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2008년도 작품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는 상영 시간이고요. 먼저 영화 줄거리를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어요? 네,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거의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프랑스에서는 개봉되고 난 다음에 네. 세라핀 루이의 작품점도 열리는데 굉장히 반향이 컸다고 하거든요. 네. 작품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아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개봉작들은 제가 안 봐도 이름만이라도 이렇게 네. 훑어보는데 4, 5년 정도 기억이 안 된 것 나요. 같아요. 네.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914년 파리로부터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아름다운 전원마을 샹리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세라핀 루이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를 해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조금 모자란 듯한 중년 여성이에요. 네. 동네 아이들에서부터 가게 주인 다른 하녀들까지 세라핀을 업신여기지만 네. 세라핀에게는 그녀만의 특별한 세계, 치유법이 있습니다. 네. 아주 빠른 걸음으로 들판을 거닐거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기.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사랑이죠. 다음은 성당의 종소리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성당으로 달려가서 네. 기도하고 성가 부르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땔감이나 집세 낼 돈마저 모두 털어서 그림 재료를 사모으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수초라든가 들꽃, 촌농, 성당에 가서요, 네. 기도를 할 때 촌농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병에다 따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송하다고 네. 예수님이나 이렇게 성호를 긋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푸주간에서 일할 때는 고기 피를 또 다 모아요. 그리고 진흙 같은 것도 모아서 자신만의 물감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재료를 네. 취하는 네. 거죠. 네. 아주 고된 노동 후에 자기 방에 처박혀서 촛불 아래서 그림을 그리는 세라핀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는 거라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세라핀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이 마을에 독일의 저명한 미술평론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이고 화랑 주인이기도 한 비렐름 우데가 집을 얻어서 오게 돼요. 네. 그리고 세라핀은 일주일에 3번 비렐름의 집을 돌보게 됩니다. 네. 마을 유지라는 이들이 비렐름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초청을 해서 막 이렇게 근사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비렐름이 세라핀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그린 거냐? 그러니까 이제 다 마을 유지들이 우리 동네 미친 사람이 그런 거다. 별거 아니다 그러지만 내가 사겠다. 단번에 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때부터 비렐름은 세라핀의 그림을 사주고 물감도 대주면서 순수한 창작력을 북돋워줍니다. 그러나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니까 독일인인 우대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래서 비렐름 우대는 여동생 안누와 함께 황급히 샹리스를 떠나게 됩니다. 네. 세라핀은 총성이 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밤마다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7년이 되었어요. 여동생 안느하고 자신의 연인인 젊은 화가 헬무트 콜, 비렐름 우대는 동성애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가 헬무트 콜하고 함께 샹틸리에 정착하게 된 비렐름 우대는 여동생으로부터 신문에 샹리스 시청에서 샹리스 화가들 전시회가 열린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이미 세라핀이 죽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시장을 찾은 헬무트 우대는 세라핀의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세라핀의 집을 찾아가죠. 네. 비렐름은 그림이 엄청 발전했다면서 기뻐하고 이후 세라핀을 후원하면서 그림만 그리라. 네네. 노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합니다. 네. 돈이 좀 생기니까 세라핀이 아주 여기서 천진한데 집도 좀 넓히고 가구도 사드리고 비단 신부복도 맞추는 등 세라핀은 경제적 여유를 즐기게 되지만 대공황으로 인해 파산한 비렐름은 세라핀의 전시회 개최 약속을 들어줄 수 없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세라핀은 이해를 못해요. 내 그림은 예쁜 액자에 키우면 팔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하늘에다 다 말했어요. 천사들이 구경 올 거예요. 네. 천사들이 나를 구원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회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가 있다가 네. 그게 일거에 무너지니까 아마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1935년 클레르몽 정신병원에서 를 찾은 비렐름은 세라핀에게 그림이 팔렸다고 말해주려고 찾아가죠. 그렇지만 네. 의사는 이미 넋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독방으로 하나 해줘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세라핀은 1942년 정신병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고 3년 후 파리에서 세라핀의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되게 슬프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천진한 자연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왜 정신이 그렇게 망가질까? 여기에선 약간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수녀님들이 너 머리 괜찮니? 그리고 물어보는 장면이 네, 있어요. 아마 네. 머리를 좀 다쳤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라핀 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라핀은 새로운 원시주의, 네오프로미티브라든가 나이브파, 소박파라고 부르는 혹은 야생화 화가, 아웃사이더 플라워 페인터로 설명이 되는 샹리스의 세라핀으로도 불려요. 샹리스에서만 네. 살았으니까. 네, 그 마을. 네. 네. 그래서 1864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영화는 그녀의 후반 삶을 그린 전기 영화입니다. 네. 세라핀 루이의 전기를 일변하는 것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영화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 삶과 영화 속의 연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삶이 길었어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정신병원에서 80이 넘어서.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구나. 네. 그새 또 산수를 하셨군요. 지금 막, 왜냐면 이런 경우에 되게 짧게 인생을 마감하는 네. 경우, 그래서 얼른 빼기 해보니까 80이 넘었어요. 네. 네. 세라핀 루이는 노동자였던 부모 아래서 태어났는데 1살 네.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재혼한 아버지마저 7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수녀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신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그림 한 점을 완성하면 성가를 부르고 수녀님들과 식사하는 행복한 세라핀을 볼 수가 있어요. 네. 1912년에 작은 나무판에 그린 사과 그림을 본 비렐름 우대에 의해서 화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1차 대전 발발로 비렐름 우대는 샹리스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27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서 샹리스 화가들 전시회를 보면서 재해가 이루어집니다. 네. 세라핀은 비렐름 우대의 경제적 지원하에 이제 2m가 넘는 아주 큰 그림까지 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29년에 비렐름 우대가 신성한 마음의 화가들, 그러니까 종교의 신심을 갖고 있는 화가들이라는 그런 타이틀의 전시회를 열어서 재정적으로 성공하게 되지만 1930년에 대공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라핀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네. 1932년에 세라핀은
오랜 지병이었던 정신병이 도져서 클레망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네. 근데 비렐름 우데가 세라핀은 1934년에 죽었다고 했어요. 네. 공식적으로 자기가 발표를 그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42년에 홀로 숨을 거둬서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네. 아마도 망가진 세라핀의 모습이 널리 알려지거나 우스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네. 비렐름 우데의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비렐름 우데는 세라핀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후에도 세라핀의 그림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꾸준히 개최를 했습니다. 세라핀의 그림의 원천은 아까 줄거리 소개에서도 짐작하셨겠지만 종교적 믿음과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성당에서 본 스테인드 글라스와 그녀가 즐겨 걸으면서 위안을 얻었던 전원에서 본 과수라든가 꽃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요. 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그림을 보실 수 있겠지만 네. 과실이나 잎 같은 것이 막 증식하는 것 같은 아니면 불꽃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식적인 네.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의 무슨 벽지나 커튼 그런 걸로도 이렇게 쓸 수 활용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대저택에 전시된 그림을 보니까 정말 네. 현대성이 뛰어나서 네. 장식 효과도 크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왜 조직적으로 이 쌓여져 있는 교육을 안 받았기 네. 때문에 자기 마음껏 네. 네. 그림을 그렸는데 영화에서 세라핀 그림의 창작 근원을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수도원에서 일하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수호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는 세라핀은 비렐름 우데가 왜 이렇게 청소로 재능을 낭비할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림만 그리라고 하니까 성실하면 냄비 속에서도 신을 만나요. 이게 무슨 어떤 성녀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답을 그래요?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거대한 나무에 올라가서 행복한 표정으로 바람을 맞거나 나무를 껴안고 나무하고 이야기하는 세라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라핀은 자신의 방문은 삼중으로 잠그고 밤을 새우면서 촛불 조명 아래서 직접 만든 원색의 물감을 이용해서 손으로 그림을 그려요. 네. 물론 붓도 쓰기는 하지만 네네.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문을 삼중으로 잠그는 걸 보고 참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어떤 정신적인 네네. 그리고 밖에 문제가 사람들은 있었어요. 항상 자기를 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만의 방에 있을 네. 때는 완벽하게 자기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된 노동의 피로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한의에 찬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만이 네. 아마 세라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세라핀 루이는 지역 화가에게 그림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 화가가 세라핀에게 지금 그대로 자신이 그리고픈 것을 그리세요. 당신은 배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 화가도 참 현명한 네. 사람이네요. 그래서 세라핀은 정식으로 그림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아주 순수한 아마추어 천재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라핀의 화업 과정이나 성과물은 비렐름 우데가 발굴해서 1911년에 그 첫 개인전을 열어준 앙리 루소와 비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왜 앙리 루소만큼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렐름 우데가 좀 더 여기 앙리 루소 말고도 이렇게 세라핀 루이에게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성이고 또 배우지 못했고 정신병이 있고 앙리 루소가 화가로서 이게 체계적인 이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남성들이 갖는 네트워크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앙리 루소도 이렇게 뭘 보고서 그린 게 아니라 다 상상해서 그림이라고 들었거든요. 정글 같은 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정글 그렇듯이 근데 어쨌든 앙리 루소도 발굴해줬던 사람이니까 비슷하게나마 이렇게 유명해지게 만들어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말년의 삶을 보면 까미오 클로데라고 참 비슷해요. 네. 두 사람의 또 생물 연대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 이 두 여성 화가 예술가가 조명되었다는 점에서도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라핀 우데를 비롯해서 많은 화가들을 발굴한 비렐름 우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74년에 태어나서 194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피카소, 브라크, 앙리 루소 등의 초기 작품을 발굴한 독일의 미술품 수집가이고 딜러이고 평론가예요. 그러네요. 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법을 공부하다 역사로
공부했고 1904년에 파리로 이주하기 전에는 미넨과 플로렌스에서 그림 공부를 좀 했다고 해요. 네. 비렐름 우데가 피카소 그림을 사들인 게 1905년부터라니까 대단히 감시관이 좋았던 거죠. 그러네요. 네. 이 사람 소장품을 보면요. 네. 피카소의 중요한 그 입체파에 가는 그 길에 있는 초기 작품들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1907년에 로버트 들론이라든가 소니아 테렉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네. 1907년에 그러니까 1908년부터는 파리의 노트르담에 자신의 화랑을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브라크라든가 뭐 소니아 들로네라든가 라울 두피라든가 피카소 등의 전시회를 다 열어준 거죠. 네. 비렐름 우데는 1908년에 런던에서 소니아 테렉하고 결혼을 했지만 자신의 동성애를 감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그런 위장 결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차이콥스키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죠. 네. 첫 번째 서두른 결혼이 그의 동성애 성향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네. 했는데 그 시대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렵잖아요. 네. 네. 영화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비렐름 우데의 슬픔도 단편적이나마 잘 그리고 있어요. 비렐름 우데는 이렇게 영화 속에서 말합니다. 인간이 슬픔을 느끼는 건 영혼이 있어서다. 난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런 고백을 세라핀에게 해요. 그리고 각혈을 하는 그 젊은 화가 헬무트 콜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요. 네, 네.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조용히 오열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런 유명한 명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네. 비렐름 우데가 홀로 우는 모습을 본 세라핀은 이렇게 위로를 해주지요. 저는 슬플 때 시골길을 걷고 나무나 새, 꽃과 이야기해요. 네. 사실 그때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비렐름 우데가 동성애자인 걸 전혀 몰랐을 상황인데도 네, 네. 그냥 슬퍼하는 사람을 네, 보고 그렇게 네. 위로를 하는 겁니다. 네. 1차 대전이 발발해서 그 프랑스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은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요. 네. 비렐름 우데도 자신의 콜렉션인 뭐 브라크라든가 듀피라든가 뭐 레제라든가 뭐 피카소의 그림을 다 뺏겼어요. 네. 그리고 이 콜렉션은 프랑스 정부가 1921년에 옥션을 통해서 판매를 해버리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1927년에 다시 프랑스로 오게 된 비렐름 우데가 기자에게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압수당한 그림을 찾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발굴한 화가들을 나이브파라고 부르지 말고 모던 프리미티브라고 불러라. 팔려고 그림을 수집하는 게 아니다. 네. 소장품에는 수집가의 영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비렐름 우데는 이제 그 프랑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프랑스에서 많이 머물렀고 또 평화주의자로 활동도 했고요. 네. 2차 대전 중에는 그 사람이 유태인이라서 그랬는지 남프랑스에 은둔해서 미술 비평을 하는 한편 레지스탕스 지도자들을 돕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입체파를 이렇게 초기에 발굴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소박파라고 흔히 불리고 있는 네. 그 화가들을 소개한 그 공로 그 두 가지로 미술사에서 네. 오래 기억될 그런 사람입니다. 네. 진짜 이 사람도 대단한 네. 딜러이자 네. 기획자예요. 근데 그런 안목을 어떻게 갖추는 걸까요? 참 태어나는 부러워요. 것과 길려진 태어나는 것이 많지 않나요? 네. 아니면 하여튼 섬세한 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사진을 보면 정말 섬세한 젠틀맨입니다. 네. 네, 여기 뉴욕에 사시는 분이 또 한 분 나오셨습니다. 뉴욕 깡촌이라는 닉네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가을에 한국 가면은 꼭 조합비와 밀린 청취료 완납하고 오겠습니다. 당분간 무임승차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실리콘밸리 사시는 유익님께서 뉴욕 깡촌이면 어딘가요? 하고 궁금해하셨네요. 무임승차라니요. 청취하신만도 감사합니다. 모두 다 또 이렇게 반기는 주인 역할이 되셨어요. 네, 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네. 세라핀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온 저기 인상파 화가 또 영화 있었죠. 최근에. 모네? 아니요.
네, 아들이 왜 네네. 아들은 화가인 네, 르누아르. 르누아르. 네. 거기도 보면은 뭐 영화보다는 풍광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세라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마을이 아주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역시 이 영화의 풍광도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했긴 했었는데 이렇게 실내 장면들은 그때 당시가 이제 촛불 조명을 네, 쓰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네. DVD가 네. 그거를 잘 구현을 하지 못해서 참 네. DVD로 만일에 보시는 분들은 그 극장에서 보시지 못한 걸 되게 안타까워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야외로 나가면 굉장히 초록에 정말 지금 5월 계절하고 딱 맞는 정말 네. 아름다운 풍광 그렇게 촬영이 되고 있어요. 이 세라핀 역의 배우는 어떻습니까? 욜란드 모로가 음. 그 약간 거의 보통 이런 인물을 연기하면 되게 광적으로 연기하기 마련이잖아요. 조금 굉장히 특이한 여성이기도 네. 했고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차분하게 연기를 했어요. 네. 담백하게. 그리고 나중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세계 한 4개 정도 막 이렇게 깐느나 뭐 이런 메이저 영화제는 아니었지만 네. 4개 정도의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거기 그 상을 받으러 갈 때도 세라핀 루이의 그 헤어스타일 약간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 이렇게 부시시한 하녀잖아요. 빙이 됐네.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스타일로 상을 받으러 다니고 외부 활동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떻게 그 영화제에서도 좀 성적이 좋았나요? 네, 그렇고요. 많은 상을 받았고요. 특히 세자르가 말하자면 프랑스의 아카데미 같은 그런 네. 영화제인데 거기서도 네. 상을 아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보면 영화 평점을 매기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10점 만점에 7.5점 정도 될 정도로 네. 사람들이 굉장히 영화를 좋게 봤던 것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깝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술영화 하는 자그만한 규모의 극장이 좀 있으니까 네. 좀 이런 영화는 잘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도. 좋겠어요. 그러구나, 몰랐죠. 네, 네. 근데. 네. 그래요. 울리 터커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 사람도 지금 독일의 대표적인 배우라 그러셨죠? 네. 네.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전형적인 독일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게슈타포 이런 네. 역할로 많이 나왔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지적인 그런 비를린 우대 역을 굉장히 잘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메이킹 필름 같은 거 보면 이 사람이 몇 개국어를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 네. 이 영화에서는 불어를 써야 됐겠죠? 네. 자기 조국이 독일이니까 또 독일어도 쓰고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러운 배우다 그러면서 네.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희 씨의 소개로 영화 세라핀 얘기 들었습니다. 국민 라디오